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쁘게 현안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28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지난 또 4일 발사한 미사일, 4일 건은 ICBM급이라고 했고 28일 건은 ICBM이라고 했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저번에 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가 한 2,800km 올라가가지고, 네. 한 6,000에서 7,000km 정도 날아가는 중거리 미사일로에 유사하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물경 900km 더 높이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3,800km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미국을 향해서 정상 발사했더라면, 네. 이거는 10,000km까지도 나갈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고도에 3을 곱합니다. 예. 그러면은 3,800km니까 10,000km가 넘어가죠. 그러네요. 예, 그런 점에서 지난번 미사일하고 형상이 똑같은데, 네. 완전히 동일한 미사일임에 분명한데,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예.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의 신뢰성이 높다. 이게 아무래도 국방부나 전문가들의 대세 평가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조야는 난립니다. 모든 방송에서 북한의 이런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의 본토를 향하고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시나리오냐, 북한이 정말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있겠냐,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결국은 이제 핵탄두 실험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차 핵실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미 핵실험까지 예정해놓고 수순을 밟아가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정부 당국에서도 가장 북한에 관심 가진 게 바로 핵실험 문제고요. 예. 오늘 국방위에서 보고 내용은, 북한의 풍계리라고 핵실험을 자주 하는 데가 예. 있습니다. 예. 현재 풍계리 상황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 네. 이러면서 상당히 핵실험에 무게를 두는 장관의 답변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점차 이게 좀 극단적인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닌지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주식시장도 변화가 없고 2,400 지켜내고 하니까 이거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미국과 중국 쪽의 움직임을 보고 일본의 움직임을 보고 또 우리 정부에 대응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우리 정부와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6차 핵실험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무엇이 레드라인이냐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레드라인을 걷는 것은 이제는 그다지 신뢰하는 프레임이 아니에요. 레드라인이 깨지면 수단이 없는데. 그렇죠. 자기를 스스로 결박하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레드라인은 없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네. 그런데, 막상 핵실험이 진행이 되고. 예. 적어도 미국 조야의 일각에서는. 예. 내년 초에, 실전 배치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이래서 미국이 정말로 이제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된다면은 네. 이건 레드라인이고 이건 올겨운 거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김정대 의원께서도 보시기에 북한은 이미 끝까지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자한 비용이 있고요. 그러면 예. 이거를 어떻게 제재 조치를 해봤자 소양이 없었다는 건 이미 다 드러났고요. 한국 단독으로 가든 중국과 함께 가든 북한 제재는 유엔을 통해서 했건 소양이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한탄이고 분노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예,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과 별도의 우리 독자적인 제재는 없냐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만 우리 독자적으로 제재할 게 없죠. 없죠. 예.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딜레마, 안보 예.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강도는 그만 못하지만 네. 상황은 유사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강도 높은 압박, 여태까지 안 썼던 거, 이런 것을 찾는 방향으로 한미가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서도 유일하게 돌파구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은 적지만 마크 협상을 시도하지 않을까. 예.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미국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다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원비어 사태로 인해 가지고 북미 간의 뭐라 그럴까요? 물밑 협상은 사실 이미 끝난 상태라는 지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 국방부로서도 지금 미사일 위협 수준을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버벌 프로보케이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대응하겠다 외에는 뭐 직접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고요. 송영무 장관 얘기를 직접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습니까? 예, 뭐 송영무 장관이 이제 설명한 것은 한국형 킬체인, 네, 북한에 대한 유사시의 선제 공격 옵션을 대폭 강화하고, 네, 핵 잠수함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와 같은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주종을 이뤘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안 해본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 군사적 옵션이 왜 실패했는가를 먼저 반성해야 되는데, 예, 그것은 대화, 압박, 군사 행동이 각기 따로 놀았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까지는 압박을 위한 압박, 북한을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예, 그러면 점점 더 미궁에 빠지고 딜레마적인 상황에 갇혀버리죠. 네, 그래서 물론 저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주변 환경이 더 악화됐다. 네. 지금 한미일 또 북중러 이렇게 진영 간으로 갈리는 프레임이 강화됐기 때문에 네,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서 우리가 무슨 조치를 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다. 네, 문제는 주변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평화를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더 과감하고 당당한 네. 이런 외교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어떤 걸까요? 주변, 예, 예컨대 북한이 이제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예, 그러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평화 체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대화하자.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자꾸 대화에 조건을 붙이니까 더 안 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네, 핵 동결을 위한 대화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가 또 언제는 조건 없는 대화는 없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뭔가 제대로 진영을 갖춰서 아직도 외교안보 정책을 우리가 못 해보는 거 아니냐. 이 점을 좀 빨리 정비했으면 좋겠다. 김정대 의원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철회한 대신에 북한에게는 디스맨틀먼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핵무장을 갖다가 해체하는 그런 조건을 건다.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놓고 볼 때 가능할까요? 사실은 예, 많이 때가 늦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네. 원래 그 말은 2015년에 북한이 했던 말이에요. 예, 지금 똑같이 얘기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던 것이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확인된 건 뭡니까? 우리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하면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생각으로 거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예. 말 그대로 전략적 인내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북한 편입니다.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제 생각에는 북한이 말했다고 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 예. 생각엔 그렇다면 당신들의 안보 우려도 가져와라. 한번 예. 들어보자. 예, 그런데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예. 이거 한번 끝장 토론해보자. 이렇게 조건 없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네. 네. 어떻습니까? 중국이 사드 철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잔여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 지시하고 지금 우리가 사드에 관해서 한미 동맹을 좀 더 급속히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북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어떤 대응 전략이 되나요? 저는 이게 한미 정상회담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네. 그 정상회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출국할 때 온통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사드 늦추면 주한미군 빼버리겠다. 예. 이런 얘기들이 그냥 버젓이 워싱턴 장관에 놔두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기사 나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드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무기체계 아니냐. 예. 이거 주한미군 보호하는 무기 아니냐. 이 이야기는 주한미군 문제를 갖고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압박을 넣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 형국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ICBM을 쐈는데
그렇다면 북핵 문제 대응책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드가 주종이 돼버렸습니다. 예. 갑자기 임시 배치를 한다고 해버리니까 중국이 또 펄펄 뛰고 난리가 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격화되면 북한은 그 틈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포위의 돌파를 시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이 사드 문제가 우리한테 유리한 의제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임시 배치 4기를 임시 배치한다는 발표는 다소 조금 저는 성급했다고 보고 네. 그것보다는 사드 문제는 기존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일관성을 갖추면서 미국을 설득하고 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북한의 ICBM 아니냐. 네. 이 문제부터 논의하자. 이렇게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의 걱정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이 3,09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거두는 가운데에 도대체 한 것이 무엇이냐. 중국에 대해서 곧바로 북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역풍은 또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안일한 안보 정신, 안보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중국의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보다 최근에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도 지금 엄중한 현실이고 네. 그게 이제 사드가 큰 역할을 했죠, 사실은.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시진핑을 축켜 세우더니 네. 불과 2달 전만 해보십시오. 그랬죠. 100일. 네. 예. 뭐 환율 조작도 안 한 아주 좋은 지도자다 이래 얘기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압박하기 바빠요. 그래서 저도 워싱턴에 갔을 때나 미국 손님들 만났을 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 그렇게 자주 바뀌냐. 이렇게 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지금까지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기면 북한은 그걸 반드시 이용했다. 네. 그런데 계속 저렇게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요즘 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내놓은 성명은 전부 러시아하고 공동 성명입니다. 그러니까요. 중국은 이 의미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의 대결 구조로 재편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예, 이런 상황이 과연 누구한테 유리한 거냐. 네. 그리고 저는 미국의 충동적인 대중 정책이랄까 이런 것들이 한국에 미치는 앞으로 충격파가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거리 미사일로에 유사하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물경 900km 더 높이 올라갔거든요. 이제는 3,800km인데 네. 이거를 만약에 미국을 향해서 정상 발사했더라면 네. 이거는 10,000km까지도 나갈 수 있다. 그렇군요. 예, 보통 고도에 3을 곱합니다. 예. 그러면은 3,800km니까 10,000km가 넘어가죠. 그러네요. 예, 그런 점에서 지난번 미사일하고 형상이 똑같은데. 네. 완전히 동일한 미사일임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바쁘게 현안 보고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28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지난 또 4일 발사한 미사일, 4일 거는 ICBM급이라고 했고 28일 거는 ICBM이라고 했고 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이제 저번에 4일에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가 한 2,800km 올라가가지고 네. 한 6,000에서 7,000km 정도 날아가는 등등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결국은 이제 핵탄두 실험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차 핵실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미 핵실험까지 예정해놓고 수순을 밟아가는 거 아니냐. 네. 예,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정부 당국에서도 가장 북한에 관심 가진 게 바로 핵실험 문제고요. 예. 오늘 국방위에서 보고 내용은 북한의 풍계리라고 핵실험을 자주 하는 데가 예. 있습니다. 예. 현재 풍계리 상황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본다. 예. 이러면서 상당히 핵실험에 무게를 두는 장관의 답변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점차 이게 좀 극단적인 양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닌지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주식시장도 변화가 없고 2,400 지켜내고 하니까 이거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하는데 미국과 중국 분명한데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예.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의 신뢰성이 높다. 이게 아무래도 국방부나 전문가들의 대세 평가라고 봅니다. 예. 지금 미국의 조야는 난립니다. 뭐 모든 방송에서 북한의 이런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의 본토를 향하고 있다. 이게 과연 뭐 가능한 일이냐, 시나리오냐, 북한이 정말 미국을 향해서 쏠 수 있겠냐, 뭐